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요번에는 뭐 무슨 얘기를 하냐 하기 전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뭐 이거 지금 영상 올리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말로만 떠드는 건데, 영상은 그 다음 영상 아마 이어져서 그냥 이어 붙일 거예요. 제가 요새 바빴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편집도 발콜로 하지만은 그 시간도 안 돼서 못 올렸어요. 영상을 아무것도.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됐는데 뭐 엄청 저기 한 일은 아니고요. 저기 뭐야, 일본에서 이제 야마 피아노 일본제 한 컨테이너를 수입을 해왔죠. 이제 그거 처리하느냐고 뭐 인스타 제 거 보시면은 뭐 제가 그 인스타는 뭐 간단하게 사진만 찍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싸바싸바 하면 되니까 이제 인스타 사진만은 올리는데, 그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 요번에 이제 컨테이너 한 컨테이너 업라이트 10대 그랜드 5대, 그 중에 이제 2대는 뭐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대용으로 쓸 생각으로 C3랑 G5 이렇게 갖고 왔고, 나머지 3대는 이제 팔 거고 그랜드 뭐뭐 갖고 왔냐면요, G3랑 팔 거, G5랑 G2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랜드는. 그리고 업라이트도 뭐 UX, 뭐 YUX, YUS, 뭐 U3, U1, 뭐 U10, MC10인가? 하여간 그런 것들 뭐 많이 갖고 왔습니다. 업라이트 10대니까 꽤 많죠. 그랜드 5대, 업라이트 10대 이렇게 해서 갖고 오냐, 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뭐 딴 거 다 떠나서 돈을 이거 선금으로 보내야 물건을 보내줘요. 근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엔 원래 다 제 돈으로 하려다가 이제 아빠가 조금 이제 저기를 해줘가지고 뭐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성금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뭐 물론 빚내서 하는 건 아니라지만은 제 인생이 걸린 돈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뭐야, 제가 거의 뭐 몇 년 동안 일해서도 모으지 못하는 돈을 그냥 한 방에 쏠래니까 이게 쫄리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뭐 하느냐고 정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하는 과정 중에서도 뭐 이것저것 알아볼 게 좀 있고 확인해야 될 게 좀 있고, 그래서 바빴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일이 이래저래 많았어요. 그래갖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래서 영상을 요렇게 간만에 올리겠네요, 아마. 그렇고 이게 바쁘다 하지만은 뭐 저기지만은 진짜 바빴어요. 이게 오늘도 보면은 피아노 한 번도 못 만졌고, 수리는 그냥 뭐 저기 대여하고 뭐 하고, 진짜 그때 또 신기하게 기적처럼 돈은 안 되죠. 뭐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뭐 그랬다.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다. 그래서 그랬고, 요번에는 한번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야마 왜 수입해왔냐? 뭐 일단 야마 수입해왔으니까 그 얘기 좀 해야죠. 야마 왜 수입해왔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아니, 내 매장에 야마 몇 개 안 구해놨는데 구해도 못 나가고 해서 이 그랜드는 아직 안 나갔으니까 모르죠. 또 이거 영상 올리려고 편집하는 동안 나갈지 어쩔지. 하여간 업라이트 뭐 구해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 구해놔야죠. 사람들이 또 있냐 없냐 찾는데. 그래갖고 뭐 이래저래 고민을 하다가 뭐가 되든 뭐 한번 돈 다 날리든 뭐 어쨌든 간에 한번 해보자 라고 큰맘 먹고 한번 수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잘 된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뭐 이제 뭐 나가기만 잘 나가면 쭉쭉쭉쭉 수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처음이니까 이렇게 힘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뭐 별로 힘들 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근데 뭐 그랬고 그래서 수입해 왔어요. 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국내산보다는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고 표현하긴 못하지만은 국내산은 이제 뭐 학원 같은 데 외에는 거의 이제는 판매가 많이 안 되는 반면에 이제 야마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들도 찾고, 또 특히 전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고, 또 요새는 학원에도 갖다 두시더라고요. 그런 저런 용도로 이제 많이 찾으시니까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일본제를. 그렇고 어차피 잡담할 건데요. 뭐 제가 솔직히 요새 너무 피곤해요. 오늘도 엄청 피곤한데 그래도 제가 지금 오늘은 상태가 좀 좋습니다. 왜냐면 어제 제가 한 8시부터 잤거든요. 간만에. 진짜 요새 계속 한 11시쯤 자서 막 6시에 일어나고 막 아침에 일찍 일어서 일 있어서 막 5시에 일어나고 막 그러고, 그 일본에서 컨테이너가 언제 들어왔냐면 저기 뭐야 일본에서 컨테이너가 11월 8일날 그날이 제 생일입니다. 근데 하여간 생일날 컨테이너가 들어와가지고 생일날 선물 같은 거였나? 약간 뭐 어쨌든 컨테이너가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새벽에 작업해야 돼서, 그 사람들 불편하지 않으려면 새벽에 작업해야 돼서 막 새벽에 작업하고, 또 이제 막 해보신 분들이 그거 별거 아니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별거더라고요. 야, 졸라 힘들더라고요. 뭐 말하던 거랑 다르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야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피아노 막 정리하고 뭐 처리하고 뭐 하고 왔냐고, 그 전부터도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도 일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뭐 또 일 들어온 것도 있고 뭐 피아노 배송할 것도 있고 뭐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잠을 못 자서 진짜 근래 앞으로 한 보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입이 붓다가 입이 헐다가 목구멍 있는 데까지 헐었다가 어제 이제 잠을 잘 자가지고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컨디션이 좀 올라왔길래 마침 우리 아빠 오늘 뭐 모임 있어가지고 집에도 늦게 오고 그러니까 녹음을 하고 있는 거죠. 옆에 대박이는 앉아있고, 또 이제 이거 녹음 다 끝나면은 걸레도 빠른 거 널어야 되고, 그런데 얼른 뭐 대충 이제 떠들다가 마무리를 해야죠. 그렇게 힘들었다 하소연하는 거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뭐 딱 저긴데 잡담을 할 건데 그냥 제 사는 얘기 해보려고요. 네, 저 어렸을 때는 진짜 뭐 딴 거 다 제껴놓고 제가 인생 살면서 해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검도한다고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인가 그거에 빠져가지고 저기를 했고, 그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되도 않는 공부한다고 고생 엄청 했고, 거의 이제 성인 돼서는 피아노 한다고 생구수를 한 거죠. 인생이 딱 그 세 파트인데 뭐 다른 얘기는 다 조금씩 한 것 같아요. 뭐 피아노 얘기야 뭐 어차피 내 피아노 기술자인데 피아노 얘기 맨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공부한 얘기도 했었던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의 잡소리 중에 이제 남은 게 검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검도 얘기. 근데 이게 검도도 결이 되게 많습니다. 무슨 해동검도, 대한검도 뭐 그런 뭐 유파라 그래야 되나? 그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어쨌든 대한검도에
협회 뭐 그쪽 도장에서 배웠으니까 뭐 그거밖에 모르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 단증도 없습니다. 그때 급을 뭐 땄나 해 그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그 왜 그러냐면 제가 관심 있던 건 딱 하나거든요. 뭐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뭐 진짜 대련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싶었어요. 왜 그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 검도장 가보시면 그 대련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뭐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뭐 품새라는 것도 있고 검도도 뭐 그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뒤에 연습하시던 분 있었어요. 합도 막 하면서 뭐 봉구권법이니 뭐 그다음에 뭐야 저거 무슨 세법 무슨 조선 세법 뭐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봉구권법 뭐 그런 거 있어요. 막 합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칼 휘두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목검 휘두르고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아예 배우질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 관심 있었던 거는 딱 대련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게 왜 재밌었을까? 아직도 이해는 안 가요.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대련하는 게. 막 맨날 대련하면서 의도 터지고 막 허벅지에 피멍 들고 팔에 피멍 들고 겨드랑이에 막 피멍 들고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는 거죠. 저도 이거 피아노 치시는 분들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야, 나는 이게 저기가 잘 안 되니까 연주가 잘 안 되니까. 근데 피아노 진짜 치시는 분들 보면은 뭐 힘들게 치고 뭐 어쩌고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게 재밌으니까 치는 거 아닐까요? 저도 뭐 피아노 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뭐 재미없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뭐 다 그런 거지. 근데 그때는 뭐 딴 거 다 제껴놓고 그 대련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싶어요. 막 대회 나가서 막 이기고 싶고 막 이기고 싶은데 근데 이제 뭐 다들 아실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체형이 흔히 그 몽골리안이라고 하나? 몽골리안의 전형적인 체형. 팔 짧고 다리 짧고 몸통 길고 대가리 크고 딱 그 체형이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제 친구들이 제 키가 되게 작은 줄 알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생각보다 크대요. 근데 그 키가 별로 큰 키가 아니거든요. 172 1.9니까 172라고 그러죠. 보통 1.9인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검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리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포지션에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고 뭐 물론 중학교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고 거리감이 익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분명히 내가 손목을 갱신히 칠 수 있으면 상대방 사거리에는 내 머리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팔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하려고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딴 거 다 제껴놓고 하체 위주로.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하체가 진짜 좋았는데 막 허벅지 막 종아리 막 쫙쫙 갈라지고 막 죽였는데 지금 이제 그게 다 살덩어리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제가 아직도 허벅지가 굵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지방이라 그렇지. 옛날엔 그게 다 근육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맨날 뻑하면 쥐나고, 야, 진짜. 근데 이제 그 왜 근육을 키웠냐면 이게 실제로 검도에서 이렇게 한 발자국밖에 못 걷거든요. 실제로 타격할 때는. 그래서 뭐 이게 검도 대회 영상이나 뭐 이런 거 잘 보실란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저는 가끔 이제 피드라 그래야 유튜브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추천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뭐 세계 선수권 대회 뭐 그런 건가? 하여간 뭐 그런 거 검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런 거 대회 영상을 보면 이렇게 사거리 안에 서로 머리까지 닿는 거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안 때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한 방이에요. 어차피 한 방.
그러니까 이게 한 발자국밖에 못 움직여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걷는다, 보법이라기보다는 거의 점프죠,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그 점프 거리를 늘리면은, 쉽게 말해서 뒷다리를 이렇게 점프 거리를 늘리면은 쉽게 말해서 사거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엄청 했는데, 그래 봐야 늘어나는 게 이제 거기서 거기다. 그래갖고 그때 고민을 엄청 했어요. 야, 이거 내가 검도 진짜 이기고 싶은데, 내 키가 자꾸 팔이 짧아서 이게 못 이긴다니 하면서 비탄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중학교 때니까 고민을 엄청 했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상상 속으로만 완성을 하고, 그때는 이제 부모님도 반대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러고 이제 뭐 시기도 안 맞았고, 그것도 제 스타일을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 머리 상상 속에 있었던 스타일이 있었죠. 이게 이게 검도가 되게 재밌는 스포츠예요. 보면은 이게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검도가 멀리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붙으면서 때린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만 하려면은, 그래서 이게 스포츠라는 게, 이게 룰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검도라는 게, 이게 저기 뭐 사람을 썰라고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저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련이라는 거는 사람을 뭐 이렇게 제압하고 뭐 그런 걸 연습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대련에서 이기고 뭐 그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스포츠란 말입니다. 스포츠는 이게 저는 잘은 모르지만 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룰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뭐 실제로 어떤 스포츠는 체급 개념이 있죠. 또 어떤 스포츠는 체급 개념이 없고, 그 신체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고 뭐 이런, 실제로 뭐 농구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키가 160이면은 농구 선수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2m짜리들이 드글드글한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룰적으로 키가 172 뭐 이런 사람이 프로 선수를 뛸 수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룰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거는 농구 같은 거, 축구 같은 것도 신체적 피지컬이 떨어지면 힘들겠죠. 그리고 검도도 마찬가지긴 해요. 검도도 제가 이제 팔다리 다 성하게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팔다리 중에 어느 한 군데만 없어도 정말 불가능한 스포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는 이제 룰이 중요한데, 뭐 제가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비하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룰이 보면은, 검도는 다들 이제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멀리에 떨어져 있다가 붙어서 때리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붙으면서 딱 부딪히면서 때리는 걸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걸로만 가려면은 이렇게 딱 치고 나면은 이제 서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경우가, 그냥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럼 부딪히면은 바로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룰이 있으면은, 이게 검도는 실제로 진짜로 키 큰 사람이 정말 압도적으로 유리한 스포츠일 수밖에 없죠. 리치 차이로 인해서 벌어지니까. 그리고 또 펜싱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룰을 짜놓으면은 펜싱처럼 실제로 직선으로 움직이게끔 코트를 구현을 하지, 검도처럼 네모난 코트를 구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 검도는 재밌어요. 검도는 서로 붙어 있으면 바로 떨어지라고 안 해요. 꽤 오랫동안 서로 붙어 있어요. 경기 보시면 정확히 얼마 동안 이렇게 서로 붙어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회 나가봐도 그렇고 막 얼굴 맞대고 주먹 맞대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얼굴 앞에 대놓고 막 소리 지르고 구슬합니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고민을 했죠. 그러면은 자,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보셔요. 저기 멀리에서 떨어져 있어서 들어갈 때는 분명히 이거는 키가 크고 리치가 긴 사람이 유리한데, 그 리치가 먼저 나가는데 이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은 리치가 가까운 사람이
더 조금 떨어져도 먼저 리치가 닿는 거죠. 이게 역순으로 되는 겁니다. 검도가. 그래서 그때 막 그걸로 고민을 하고, 그래서 뭐 그때 막 그거 구현하는데 관장님한테 욕도 먹고, 넌 뭐 검도를 그따위로 하냐 뭐 그래서 설명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검도가 이게 멀리서 떨어지는 게 꼭 멀리서 떨어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응? 붙어서 상대방 힘도 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검도가 이게 저같이 이런 팔도 짧고 다리도 짧은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재밌는 스포츠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막 빠져들었었는데, 재밌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다들 그걸 싫어했으니까. 일단 뭐 부모님도 운동을 계속하는 걸 싫어했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이제 그렇게 플레이하면 이제 뭐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정말 힘들죠. 왜냐면은 그게 붙어서 이렇게 힘으로 막 상대방을, 그게 이제 플레이 방법이 뭐냐? 검도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이게 검도 룰을 일단 몇 개 설명을 하면,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일단 저 처음 배울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은 절대 찌르면 안 됐습니다. 쌍욕 먹었어요. 목 찌르면. 대회 나가서 저 한 번도 찌르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관장님들은 찌르죠. 왜냐면 이제 훈련하는 훈련생들이 아무래도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계속 맨날 운동하는데, 이게 그 허점을 포착은 했지만은 피지컬 실력을 못 따라가니까, 이게 뭐 딱 이렇게 공격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딱 찝기보다는 일단 목을 찌르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뭐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목이 가장 동작이 빠르고 직선적이고 리치도 상당히 먼 축에 속합니다. 목이 아마 머리보다 거리가 더 나올 거예요. 손목보다는 좀 안 나오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타격 포인트가 좁아서 그런데, 그래도 그 정도는 솔직히 컨트롤 가능하니까. 타격 포인트가 좁아도 너무 타격 지점이 눈에 들어오니까 솔직히 거의 사기적인 공격이죠. 그래서 그거 못하겠나?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목은 못 찔렀고, 그럼 공격 포인트가 딱 3개 나오잖아요. 손목, 머리, 허리.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가위바위보란 말이에요. 손목을 기준으로 봅시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심판이 셋이서요. 검도는. 근데 셋이서면은 이렇게 그 두 사람을 포위하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손목 같은 경우를 봅시다. 손목 같은 경우를 보면, 셋이 쓴다고 보면 그 한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균등 분배를 해서 서 있으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은 손목을 공격하면 무조건 보죠. 공격 포인트를 정확한 지점에 손목 이 점수가 올라가는 지점을 때렸나 안 때렸나 한 사람은 무조건 볼 수 있습니다. 손목은. 그죠? 어쨌든 드러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확히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사람은 정확히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손목은. 기본적으로 정자세에 있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그 손목은 어떻게 보면은 최대 2명, 최소 1명 정도가 공격 타격 지점을 볼 수 있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공격 성공 확률이 조금은 떨어지는 공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손목의 그 첫 번째 지점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점은 뭐냐? 손목이 리치가 제일 먼 공격이긴 한데 상대방도 피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머리 이렇게 타격 지점만 피하는 거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이게 호면이라고 그러죠. 이 호구 머리에 쓰는 거 투구, 그게 이게 목에 막 뭐가 치렁치렁 있어가지고 이게 머리만 이렇게 재빠르게 좌우로 못 움직여요. 실제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팍탁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다리가 같이 가줘야 돼요. 그래야 피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사거리 안에서 이 손목은 그냥 팔을 위로 들면 다 피합니다. 그래서 공격의 어떤 흐름을 읽어버리면 절대 맞출 수가 없는 공격이 손목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치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손목을 치러 들어갔다가 상대방이 손을 들었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뒤로 빠지면서 당연히 머리가 비죠. 머리가 그냥 나갑니다. 이게 리스크도 크고, 뭐 이제 그런 공격이죠. 손목이 상대방이 피하기도 쉽고. 그 대신 가장 큰 장점이라 그러면은 이제 공격 거리가 리치가 가장 먼저 닿는 공격이 손목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패턴 분석을 한 거죠. 이게 다 이제 중학교 때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뭐 성인 돼서는 이제 뭐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분석을 한 건데, 그렇게 손목을 봤다 그래서 손목은 통칭을 하면은 기본적인 공격 패턴에서는 이제 공격 성공 시 그게 왜 확률이 낮다 그러냐면, 이게 세 분이서 이제 뭐 주심 부심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이게 제가 옛날에 대회 나가봤을 때 보면은 한 사람이 맞았다고 깃발을 들어요.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이 잘 못 봤어. 그러면 한 사람은 이제 멍 때려요. 한 사람 안 맞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밑에서 깃발을 이렇게 막 흔들어요. 안 맞았다고. 그러면 이게 보통은 안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이 맞았다고 깃발을 들어요. 한 사람이 안 맞은 것 같다고 깃발을 흔들어요. 그러면 이제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한 사람 맞았다고 깃발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깃발을 안 들었어.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사람도 깃발을 안 들었어. 그러면 이제 득점이 인정이 안 돼요. 약간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그때 분위기상 그랬는데, 그런 거 물어보기가 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손목은 확률적으로 이게 정타가 났어도 분명히 났어도 이게 확률적으로 정타가 인정되기가 어렵다. 그 확률을 이야기한 거예요. 심판의 이런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내가 분명히 이거 정타 났는데 그런 확률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되치기를 머리를 당하면, 머리는 이게 세 명에서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높은 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치기를 머리로 당하면은 머리의 점수를 뺏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크다. 뭐 그 얘기를 한 거죠. 계속. 그래서 공격 확률은 떨어지고 되치기가 쉽고, 그 대신 가장 큰 장점으로는 가장 짧은 그러니까 가장 리치가 먼저 닿는 공격이다. 짧은 거리만 이동해도 공격을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 머리는 일단은 리치적으로는 손목 다음에 리치가 닿죠.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아까 전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머리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들어가면 다 보입니다. 이거는 거의 놓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머리는 정확히 들어가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득점 확률은 굉장히 높다. 단점이 뭐냐? 그러니까 다들 머리 칠라 그래요. 머리 확률이 높으니까, 배점 확률이 높으니까 점수 받을 확률이. 검도는 룰적으로 2번 정타 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점수제가 아니니까. 이게 3판 2승이니까 한 번 딱 정타 나면 1승 가져가고, 그렇게 2번 먼저 이기면은 제가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검도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사람들이 다들 머리를 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다들 머리를 조심합니다. 왜냐면 다들 칠라 그러니까 다들 머리를 조심합니다. 그래서 공격 들어올까 말까 하고 이렇게 막 재고 있는 게 서로 머리를 재고 있으니까 다들 머리 들어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를 많이 해놨다, 서로가. 그런 단점이 있고, 장점은 정타가 났을 시 배점은 확실하다. 점수는 무조건 받는다, 정타가 나면. 그 대신 애매한 게 동시타죠. 둘이 동시에 때렸어. 그러면은 이제 누가 먼저 때렸냐 뭐 이런 걸 갖고 판단을 하는데,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누가 정확히 먼저 때렸는지를 판단을 해서 드는 건지, 제가 이제 심판을 안 써봤으니까 그게 정확히 보이나. 왜냐면 이게 깃발 드는 거 보면 막 오른손 왼손 막 들거든요. 뭐 청기 뺏겼나 해간 홍기 뺏겼나 잘 모르겠는데 막 들었다 내렸다 막 해요, 심판분들이. 옆에서 보면 재밌어요. 막 들었다 내렸다 막 그냥 분위기 막 휩쓸려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먼저 때렸는지 늦게 때렸는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동시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은 이제 정타가 나면은 배점 확률은 확실히 높고, 그 대신 단점으로는 서로 때리려 그러니까 대비는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허리. 이게 허리는 솔직히 선제 공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허리 각이 안 나와요. 그 멀리에서 들어갈 때는. 이게 진입할 때랑 또 후퇴할 때랑 틀린데, 일단 기본적으로 진입할 때는 허리 각이 안 나와요. 때릴 수 있는. 뭐 중단세로 보통 있기 때문에, 상단세가 맞나 하여간 뭐 죽도를 머리 위로 들고 있지 않는 이상 허리는 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허리는 기본적으로 되치기 형태의 공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치가 짧다의 개념이 아니라 반격기로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아주 불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공격이죠. 그런데 배점 확률로 보면은 허리도 손목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둘러싸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나 많으면 두 사람이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볼 확률도 거의 없어요. 허리가 겨드랑이, 이 팔 요런 거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이상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배점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그 한 정타가 났어도 그 한 사람도 보기가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시야가 너무 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점 확률은 거의 극악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로 배점을 받는다? 이거는 거의 극악합니다. 근데 이제 허리가 뭐냐, 왜 가끔 배점을 받느냐, 이 머리를 공격을 들었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되치기를 기가 막히게 한다. 머리는 안 맞고. 그럼 이제 가끔 점수를 주는 건데, 왜 타이밍상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는 안 들어갔어도 들어간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 날 때 이게 허리 배점을 주는 겁니다. 대신 이제 허리의 장점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머리 공격이 들어왔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뭐 뒤로 피한다거나 뭐 하는 방법 외에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피하려면 허리 치는 형태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각선으로 하체를 이용해서 옆으로 빠져줘야지 이 머리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죽도 궤적을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허리를 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머리를 되치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머리를 치는데 손목을 친다. 그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죠. 머리를 이렇게 탁 틀으면서 손목을 딱 치는 뭐 이제 그런 형태의 공격도 가끔 보이는데, 그건 이제 상대방 선수의 공격 스킬이 제 생각엔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머리를 그 정도 틀었을 때 죽도를 틀어서 머리를 제대로 못 쫓아간다. 그건 이제 조금 실력이 부족할 때나 아니면 실력 격차가 굉장히 크거나 할 때 외에는 그렇게 공격 패턴이 그렇게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머리 까딱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죽도로 못 쫓아간다? 근데 손목이랑 머리가 동시타가 나왔는데 손목을 점수를 준다? 그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확률적으로 머리를 피할 수 있는 거는 거의 허리 외에는 없다. 대각선으로 틀어야 되니까 손목을 그렇게까지 대각선으로 틀어서 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직선 공격이라 각이 안 나옵니다. 차라리 그렇게 손목을 치는 것보다는 허리를 치는 게 훨씬 이롭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 머리에 카운터 공격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진입 시 공격의 패턴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파악한, 중2 때 파악한, 중3 때도 아니고 중2 때 파악한 겁니다. 중2 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을 딱 했어요. 근데 이제
정타가 난 것 같아서 막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애매해. 서로 이제 애매해요. 나도 애매하고 쟤도 애매해. 그럼 이제 딱 부딪힙니다, 서로. 그리고 정타가 난 것 같아도 부딪혀요. 왜냐면은 저는 안 보내주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랑 붙어 있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정타가 난 것 같아도 일단 안 보내줘요. 나는 몸으로 막아요. 그 사람의 허리를 치고 나가지 않는 이상 몸으로 막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못 가게.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형국이 되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얼굴 마주보고, 주먹을 쥐고 있죠. 이 죽도를 잡으려고 주먹을 이제 죽도를 잡은 채로 주먹끼리 이제 부딪힙니다. 그 손 보호대, 그 호면, 뭐 손 보호대 장갑 같은 거죠. 그걸 끼고 주먹이 이렇게 부딪힌 상태에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힘을 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솔직히 이게 공격을 뭐 이게 리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격을 안 맞으려면 뭐 권투도 마찬가지고 검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공격을 안 맞는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두 번째, 너무 붙어 있거나. 너무 붙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을 죽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딱 붙어 있으면 아무데로 리치가 안 나가요. 근데 검도는 아까 말했듯이 붙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정말 막 끝날 때까지 붙어 있는 거 아니면은 뛰어내질 않단 말이에요. 떨어지라고 안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꽤 한참 동안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목에 칼을 떼서 막 떨어지려고 하고 막 그러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두죠. 그럼 뭐 어떤 걸 할 수 있냐? 상대방을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체력을 빼놓는다든가, 그 상대방의 포지션을 밀어뜨려서 뭐 던져버린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재밌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 주특기로 삼으려고 했고,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려다가 여기저기 욕을 먹고 그랬었는데, 너는 힘으로 검도한다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 플레이가 제 이제 장점으로 한번 삼아보려고 그랬던 거죠. 왜냐면 이게 붙어 있을 때는 상대방의 힘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분산을 시켜서 균형을 무너뜨려 가지고 한순간에 밀어버리면 그 사람이 균형을 잃고 밀리면서 거리가 벌어졌을 때 당연히 제가 그 사람보다 리치가 짧음으로 인해서 더 빨리 거리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머리를 친다거나, 왜냐면 머리가 밀었을 때 떨어지면서 쳐도 배점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렇게 머리를 친다거나, 이제 그런 플레이를 제가 계획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떨어져 있을 때 들어가는 공격 배점 확률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붙어 있어서 떨어질 때 배점 확률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일단 머리가 갑입니다. 머리가 갑이에요. 갑. 머리 무조건 정타 나면 대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다 보이니까. 그 다음에 손목을 손목을 붙었을 때 떨어지면서 친다. 이거는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왜냐면 포지션적으로 제일 거리가 멀고요. 손목이 피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뭐 배점 확률도 낮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걸 왜 때리나? 손목을 뭐하러 치나? 근데 이제 가끔 확률이 있죠. 왜냐면 이제 저랑 대련을 많이 해보면 이게 얘가 나를 집어 던져놓고 머리를 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머리만 막으면 되니까 또 이제 머리를 이제 상단세로 막으려고 그러면 이제 손목 치기가 각이 안 나오니까 이제 허리를 제가 많이 때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게 허리 편할 때 얘기할 거지만, 떨어지면서 허리 할 때 얘기할 거지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게 머리를 막는다고 상단세, 그러니까 손을 완전히 들어가지고, 이게 상단세가 맞는지 몰라요. 제가 대충 찾아본 거는 상단세라는데, 손을 완전히 들어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허리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2명,
최대 3명까지 시야가 확보됩니다. 그럼 정타가 나면 득점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죠. 들어갈 때 치는 것보다. 나오는데 상대방의 손을 완전히 머리로 들었다. 근데 내 허리를 정확히 쳤다. 그럼 득점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왜냐면 허리가 훤히 드러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저랑 이제 많이 대련해 보면 손을 이렇게 어떻게 틀어가지고 허리를 막는, 머리도 막으면서 허리를 막는 이런 기묘한 포지션을 취해요. 그때 이제 손목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엔 손목을 때릴 필요가 없어요. 붙었다 떨어지고 손목을 왜 때립니까? 뭐 각도 안 나오는데. 근데 그런 이상한 자세를 취하면 손목이 진짜 훤히 드러나 보이는데 완전히. 그럼 머리를 친다 생각하고 손목을 치면 됩니다. 그때 외에는 손목을 안 쳐요. 붙었다 떨어질 때. 이제 그러면 붙었다 떨어질 때는 손목을 그때 외엔 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은 거의 안 치는 거고. 그것도 손목을 칠 때 손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차피 그 대회 보시면 뭐 머리 손목 이렇게 배울 때는 그렇게 치라고 배우지만 실제로 대회 나가보면 아뼈 막 그러고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그러고 뭐 머리라고 표시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나도 치면서 이게 내가 치든 죽도가 이게 머리로 갈지 손목으로 갈지 잘 모르거든요. 머리로 가고 있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이상한 각도로 죽도를 틀으면 손목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아뼈 뭐 이러면서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호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머리라고 그러면서 손목을 치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배점 확률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도 막 이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목을 친다. 그럼 허리 같은 경우는 언제 치냐? 허리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제가 계속 떨어지면서 머리를 때리면 상대방이 그걸 대처를 한다고 상단세로 넘어가죠. 그럴 때 이제 허리를 치는 겁니다. 왜냐면 허리가 이제 훤히 드러나 보니까. 그리고 허리의 장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치가 거의 제일 깁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붙어 떨어지면 리치가 제일 가까우니까 그렇죠. 리치가 제일 먼 공격이니까 붙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공격이 반대로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에서 이제 허리를 날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포지션을 중단수를 취하고 있을 때 허리를 안만 때려봐야 배점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럴 때 때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보통은 이제 상대방의 상단세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의 균형을 완전히 흐트러 놔서 죽도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위로 치켜들었을 때, 그럴 때 날리는 게 이제 허리입니다. 허리는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떨어지면서 치는 허리도 뭐 상대방의 허리를 훤히 드러내놓지 않는 이상 배점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공격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확률적으로는 다 나온 거죠. 공격 이런 시스템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느냐? 시스템으로는 대충 나왔어요. 내가 이게 뭐 들어갔을 때 머리를 쳤을 때 손목을 쳤을 때 뭐 확률 뭐 이런 게 대충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를 이게 풀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치는 거는 머리 손목 허리인데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고, 나는 뭐 리치가 짧든 길든 얘를 이기고 싶고, 그래서 이제 붙어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그 검도를 할 때 웨이트를 왜 많이 하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나는 이게 정상적으로 검도를 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붙어서 막 흔들고 무게중심을 잃게 만들고 집어 던지고 상대방을 주먹으로 막 끌어당겼다 밀어냈다가, 그러려면은 일단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더 좋아야 기본적으로 그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힘이 더 약해도 내가 뭐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 잘 밀려져 나가고 거리를 순간적으로 그 힘을 활용해서 벌리고 땡기고 뭐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힘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저보다 보통은 더 큰 상대 아니면 저랑 키가 같더라도 리치가 더 긴 상대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엔 갖춰야 될 게 힘, 스트렝스죠. 스트렝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하체. 왜냐면은 이게 멀리서 떨어질 때 그 어떤 리치를 확보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힘싸움에서 이기려면 사람이 하체가 중요합니다. 모든 스포츠는 제가 보기에는 하체입니다. 하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체 훈련이랑 팔 힘을 엄청 길렀었는데 제가 그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그 어떤 그 상상 속에 했던 플레이를 유튜브에서 한번 봤어요. 근데 내가 너무 그린 거랑 똑같이 정말 거지같이 검도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지저분하다. 야, 내 상상 속에 있던 검도다. 저건 진짜 내 상상의 플레이다. 근데 그 사람이 아마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나? 꽤 큰 대회라는 것 같던데, 야, 막 그 큰 대회에서 막 세계적인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모인 대회에서 장외로 우승을 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 링을 밀어내가지고, 야, 정말 재밌게 하더라고요. 내 그 어떤 그 나의 그 이상을 이뤄주던데, 야, 그걸 보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 했고, 뭐 이걸로 뭐 검도 뭐 하시는 분들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검도 하시는 분들 이거 뭐 듣겠습니까? 다 뭐 그냥 할 얘기 없어서 떠드는 거죠. 근데 그걸 봤다, 요 근래에. 근데 감명이 깊었다. 그래서 한 번쯤 얘기해보고 싶었다. 그렇구요. 뭐, 요 정도 얘기하고, 뭐 아무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도 피곤해 죽겠는데 뭐라도 얘기를 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야 할게 그냥 떠드는 거고요. 다음번에는 뭐 피아노 관련된 얘기로 얘기할 게 있으면은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